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성대의 백화진 교수께서 백화진 교수께서 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분 되면 종을 한번 주고 15분 되면 두 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화진입니다. 저는 그 슬라이드 위주로 설명을 강의를 하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문사회과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연과학입니다.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다고 이제 홍 교수님이 하나를 꼭 맡아야 된다 해서 하여튼 제가 그나마 좀 알 것 같은 주제를 맡았습니다. 왜 이 박정희와 김일성에 대한 이 발표를 맡았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우파의 보루는 박정희입니다. 하고 좌파들은 박정희를 깎아내리면서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민노총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허상인가를 진실을 바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박정희와 김일성의 일생에 대한 개요인데요. 연역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1917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김일성은 1912년에 출생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김일성이 한 5년 정도, 5살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출생을 했는데 수학교도 일찍 입학을 합니다. 이 당시로 치면 한 7살 정도 입학을 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수학교를 한 9살 정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학교 입학할 때 김일성은 화성의숙이라는 곳에 좀 중학교 과정이겠죠. 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하는 그런 차이로 초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한 해 후에 유원중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이 화성의숙은 사실 이제 이 만주 여기에 독립운동기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고 그에 반해서 유원중학교 또는 육문중학교라고 부릅니다. 중북중학교입니다. 중북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실 그 국내에 산 시기 아주 일부밖에 안 되는데 초기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테지만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국내에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한국에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서 고생을 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32년에 대구 사관학교를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1936년에 몇 살입니까? 이거 한 19살쯤 되죠. 19살에 결혼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친이 그때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네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 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 봐서 김일성은 언제 결혼하냐? 1940년에 소련으로 도망간 다음에 여기서 김정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930년에 남만주 한인 청년 총동맹에 가입하면서 이제 그러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최대 항일 독립 운동사다라고 선전한 게 보천보 전투죠. 그런 보천보 전투가 1937년에 일어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1937년에 이제 대구 사범을 졸업한 다음에 초등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문경 초등학교에 부임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만주에 있는 육군 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1940년에. 그리고 여기서 성적이 우수해서 일본 육사에 1942년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도에서 총 4년 교과 과정을 마치고 44년에 졸업한 다음에 만주국 보병에 배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로 정식 임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죠. 그 해방되자마자 광복군에 또 가입을 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 사실을. 그러다가 이제 해방된 조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 그 당시 이제 지금 육사의 전신이겠죠. 입교를 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군생활 쭉 하다가 쿠데타를 하고 그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리고 서거할 때가 1979년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61세에 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다 박정희 대통령 실물을 다 보셨던 세대일 텐데 너무나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 일생을 진짜 국가에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일제가 이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 대대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련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 소련에서 한 5년 동안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소련 대위로 기부를 하고 그리고 뭐 북한을 완전히 소련의 그 후원을 입어서 완전히 장악한 후에 6.25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1994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때 조금 늦게 죽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생 배경을 보면 두 사람 이제 비교하려니까 출생을 좀 살펴봐야겠죠. 박정희는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구미에서 태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김일성은 평안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칠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외가입니다. 외가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 칠골광시죠. 외가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탈북자 중에 강명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 외가 쪽 친척이죠. 그리고 박정희의 부모는 박성빈과 백남이고 김일성의 부모는 김형직과 강반석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6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실 이 형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막내 박정희를 이제 태어나지 않도록 떨어뜨리려고 엄마가 뭐 온갖 일을 했다는 거죠. 뭐 이상한 것도 마시고 했는데 결국 태어났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김형직하고 강반석의 이제 설화의 사명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맞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박정희 아버지는 조선시대 묵과의급제에서 전국품 효력 부위까지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벼슬길에 올랐는데 이제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품고 동학에 가입을 합니다. 동학 적주로 가입을 했다가 이제 동학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선멸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되는 그런 지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이후에 연좌제에 걸려서 사회활동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제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거의 박정희의 큰형, 둘째형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소장농해서 나오는 그런 그 소출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지주 이평택이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묘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독립에 일단 뭐 발을 담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약 판매상 또는 가짜 의사 노릇을 하게 되죠.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숙부는 정의부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보면 확실히 김일성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출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는 됩니다. 자, 그럼 아버지를 보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앞에 다 설명한 정도가 되고요. 이 박문수 집안이랍니다. 아버지가 의사 박문수 알죠? 김영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좀 깨었나 봐요 처음부터. 그래서 뭐 교사 그 숭실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상이 좀 깨어서 뭐이좀 간이 교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조선국민회라는 독립운동단체에 참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 독립운동 모의하다가 체포된 이후에 이제 추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변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가짜 의사 노릇을 하고 이때 마약도 판매하고 뭐 이런,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불법이 많죠. 그런데 부자로 살았답니다. 이게 김일성의 초기가 부자였죠. 그러다가 26년 공산주의자, 부자니까 타겟이 되기 쉽죠. 그래서 피살당하고 마적들이 수탈당해서 그 다음에 김일성의 삶이 어려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박정희 초기는 이제 이 박정희가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한 3학년부터는 이제 1등은 무조건 급장이다. 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장을 줄곧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집은 어려운데 중학교 그러니까 를 대구 사범학교 응시를 한다는 걸 못하게 했는데 뭐 교장하고 뭐 선생님들이 찾아가가지고 해야 된다 억지로 우겨가지고 응시를 해서 응시를 했는데 1070명 응시했고 100명 뽑는 데서 51등을 해서 입교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국내에서 대구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성적이 대단히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군사 체육 관련 뭐 이건 몸으로 떼우는 거니까 이건 성적이 우수했다. 어쨌든 대구 사범을 졸업해야 됩니다. 자,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학교 중구에서 소학교 다녔고요. 그다음에 23년에서 25년 이제 칠골 평양도에서 창덕소학교에 유학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유학하죠. 이게 유일한 국내에서 다닌 학력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6년에 이제 화성의숙에 이제 입교를 하다가 입교를 하고 그다음에 27년에 중국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 중국 학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조선 공산 청년회에 가입하고 뭐 활동하고 이때 뭐 이 전력 때문에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에 박정희는 그러니까 아버지 강건으로 결혼했는데 상당히 불행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는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덜 배운 여성하고 삶이 순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의 집을 안 가죠. 그리고 교사도 시절에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 뭐랄까 사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민족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에 대한 반항심도 있고, 그런데 이 교사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는 그 군인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일본 만주국 육군 국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죠. 1차는 나이가 많다 탈락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혈서 쓰고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일본 육사를 3등으로 졸업합니다.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죠. 그래서 뭐 만주국에 배소가 됐는데 1944년 7월에 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그 지리멸멸할 때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온 사람 누구냐? 전부 다 중국 팔로동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립운동을 탄압했니 많이 하는 거는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역사에서는 좀 넌센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막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좀 황당합니다. 살아가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보면 1930년 31년 사이에 보면 뭐 이종락 부대라는 부대에서 이제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추록한 다음에 일찍 추록한 다음에 불량배 짓을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단체에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못하게 제지시키려는 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1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자는 중에 다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스러워요, 인생이. 이제 그리고 요 보면 36년 7월에 뭐 동북 항일연군 1로군 6사 사장이 된다. 어쩌다가 다시 이제 그 공산진영하고 합해진 그런 독립운동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막 주장하는데 이 6월 4일에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최룡의 아버지입니다. 최룡이는 알죠? 김일성 부대 한 200명 정도의 독립과 관련된 단체들이 보천면 보천리 이 함경남도 갑산입니다. 이름 딱 들어봐도 산골이겠죠. 일본 경찰 5명 주재하는 일종의 파출소 같은 곳이죠. 파출소가 있는 데를 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 5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 습격해가지고 아무도 못 죽여요. 그리고 기껏 죽은 사람 2사람이 민간인 2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날 터지죠. 일본이 습격을 해? 이제 톱을 하러 나선 거지. 일본 놈들이.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톱을 하러 나섰는데 이제 여기 200명 중에 25명 사망하고 30명 부상을 받으면 일본 경찰 중에는 7명 사망하고 14명 사망했다. 뭐 요런 겁니다. 요게 보천보 전투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보천보 전투 동원 습격 사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죠? 또 지나갑니다. 예. 이게 보천보 전투보다 훨씬 유명한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아무도 모를 만큼 별거 아닌 걸 취급하는데 보천보 전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엄청나게 띄운 거죠. 왜? 김일성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그리고 보천보 전투에서 과연 김일성이 진짜로 그 김일성이냐?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타당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다는 그 김일성은 1937년 11월에 전세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양정호 부대들이 대부분 다 양정호 빼고 다 죽었는데 김일성만 살아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일제히 토벌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도 뭐하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도 김일성도 일본에 기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순 공작을 했던 이종락이 상관에 의해서 죽는 바람에 무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견책됐던데 그 상관이 또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 도망갑니다. 이제 소년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하면 아주 재밌는데. 선생님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을 잠깐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또 한 가지, 이제 김일성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김일성 장군이냐? 항일운동의 영웅 김일성 장군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일성 장군에 대한 활약상은 1920년부터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때 8살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김일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 당시 뭐였느냐 하면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연해주일대에서 백마탄 김장군을 불렸다. 이거와 가장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김경천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경천 장군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 육사 기병과를 최고등을 졸업하고 1919년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만주를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영웅 시나리오를 김일성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쭉 그런 것과 관련된 맥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다른 말은 진실이 뭔지 잘 모른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짓이 난무한다. 좌파의 특징입니다. 거짓말. 왜? 진실을 이야기하면 뿔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거짓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의 활동을 보면 김일성은 순전히 소련이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그 수동적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박정희는 뭘 했든 자기가 직접 다 합니다. 심지어 5.16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직접 합니다. 자기 인생을 주동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는 그렇고
그 박정희는 실제로 박정희의 업적은 선생님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희의 업적은 이 앞에서 보는 이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 1973년이 되면서 북한을 우리 남한에 앞서게 됩니다. 인당 GNP가 그러다 계속해서 근데 남한은 증가하는 반면 북한은 정체되죠. 이게 박정희와 김일성 경제적 업적에 대한 아주 정확한 비교고요. 그리고 이 박정희의 무용적 업적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신을 개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빨리빨리. 근면성실. 그리고 자신감. 그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억눌렀던 미신. 그것을 타파하는. 그리고 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거죠. 그리고 그 전에 박정희 이전의 조선인들,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나태했습니까? 그 농민들은 추수 후에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산 탕자하고 딸떡 팔아먹고 뭐 이 짓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냄비 해봤자지. 이런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시켰던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분들은 박정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 절대로 이해 안 모입니다. 문재인이 뭔 짓을 하든 뭐 우리가 뭘 한들 뭐 변하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왜? 박정희가 심어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일성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밥에 고깃국을 북한 주민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느냐? 체제를 버리면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북한 주민을 희생한 놈입니다. 그에 반해서 박정희는 지가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